제가 생각하는 기득권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배지를 달고 있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지금은 우리가 소수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것이 야당다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출마 선언에도 밝혔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분들은 제대로 평가해서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몸살이지 않고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저는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는데 우리 당사에 당원 명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셔서 함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한 농성을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당사를 지키면서 농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태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집중하는 것보다 저는 법원과 특검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요. 어제는 또 특검과 법원 앞에 있었던 현장 의총에 참석해서 규탄사도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후보님께서 한번 이 영장을 한번 보시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라고 압수수색 대상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 어디에도 당원, 입당 이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저는 그건 직권남용이고 위법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재명 3개 특검에 의해서 인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뭐가 있었는지 과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여기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장동혁 후보도 같이 좀 하시죠. 저는 이미 TF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TF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또 의원실에 대한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법원이 재판을 제기하는 시점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고 우리가 여당을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결국 법원도 새로운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네, 당대표가 되셔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 듣겠습니다. 20초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죠. 정치인 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대법관 장동혁, 2번 연예대상 장동혁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대법관을 선택하셨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20초 드립니다. 대법관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행정공무원을 하다가 법관을 꿈꾸고 다시 사표를 내고 법관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법관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것을 끝까지 대법관이 돼서 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면 저는 우선 당원들을 먼저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한 번 볼 때 저는 당원들을 두 번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나선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중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의 마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신기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정당이 됩니다. 조경태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그러면 이렇게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극우가 있는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동혁 후보께서 전한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보궐선거에 선택할 때 전한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의견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저보기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내란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조금 전에도 계속 답변 피해 가셨는데 내란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아니면 내란 정당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후보님께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당에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시면 국민의힘을 바꾸든 아니면 뭐 내란 동조 세력을 다 내몰든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이 정당에 남아 계실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 당은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정 후보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선택받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당원들은 우리 조경태 후보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다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당원들이 지지한 그 당대표가 있는 정당, 조경태 후보가 말하는 이 내란 정당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본인이 자꾸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당대표에 안 된다면 본인의 그런 주장을 우리 당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가. 그러니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본인이 말했던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을 위태롭게 하는 그 발언이 결국은 우리 당원들께 다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당을 떠나실 겁니까? 제가 이야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떠나실 건지에 대해서 yes, no 답하시 않으면 저는 굳이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됐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됐습니다. 네. 예, 됐고요. 안철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당론을 어긴 분들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때 뭐 방송에 나와서 당론 위에 국회법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국회법에 따라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표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당론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신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론을 따르지 않은 그 두 장면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국회법도 좋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존중합니다마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당론은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당론을 어긴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소신에 따라서 두 번의 경우에 이제 당론과 다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제 소신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따라서 했던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소신이 있지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당론이 결정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소신이 있지만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당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당대표가 되면 당론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와서 저는 이번엔 당론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동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께 질문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전 토론에서는 단일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했던 약속, 당원들과 했던 약속, 그래서 당원들이 기대했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동혁 후보님. 네. 사전투표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3월 달에 폐지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 후보님이 2020년 총선,
2022년 보궐선거, 네. 2024년 총선에서 부인과 어머님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대뜸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선 선거에서는 왜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과 사전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분들,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많은 의혹이 있다고 믿는 분들,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선관위에 부실관리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전투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투표가 있는 기간 중에라도 제도 보완을 최대한 해서 부실선거나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지만, 이걸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아무리 사전투표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종국적으로는 사전투표가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겁니까?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부실선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합치면 저는 국민의 5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니라 해도 그분들의 불안이 계속 남아있다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6.3 대선 거기서 본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한 매체에서는 저는 본투표했습니다. 장투표님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일요 서울에 나와서 있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마지막 날 보령에 가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저는 본투표를 했습니다.